택시를 탔습니다. 요금은 28,000원이었습니다. 그게 끝이었다면 아무 일도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 밤 50대 기사는 바닥에 쓰러진 채 살려달라고 외쳐야 했습니다. 머리를 발로 2차례 걷어차인 채로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 사건이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닌 이유 지금부터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2월 18일 밤 서울 강남 일대를 운행하던 50대 택시기사 박씨가 먹는 술에 취한 20대에서 30대 사이로 보이는 남성 승객을 태웠습니다. 승객은 탑승하자마자 뒷좌석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박씨는 아무 말 없이 목적지까지 운행했습니다. 경기 구리시의 한 주택가였습니다. 도착했을 때도 승객은 깨지 않았습니다. 박씨가 조심스럽게 깨웠습니다. 요금은 28,000원입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승객은 요금을 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사장이 대신 내준다는 말을 하며 그냥 내리려 했습니다. 박씨는 황당했지만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요금을 받지 못하면 신고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바로 이 신고가 화근이 됐습니다. 승객은 신고를 취소하라며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팔을 꺾었습니다. 위협했습니다. 박씨는 두려움을 느껴 차 밖으로 피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뒤따라 나왔습니다. 주먹이 얼굴에 날아왔고 박씨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쓰러진 사람의 머리를 발로 2번 걷어찼습니다. 박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신이 흐려져서 살려달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다고요. 주변 주민들이 뛰쳐나와 막았지만 폭행은 약 2분간 계속됐습니다. 가해자는 담을 넘어 도망치려다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박씨는 119 구급대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충격적인 건 지금부터입니다.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외상성 뇌출혈, 전치 6주, 28,000원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한 사람의 뇌에 피가 고인 겁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전국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분노는 단순히 폭행 자체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이 더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가해자 측에서는 형식적인 문자 메시지 한 통이 왔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는 없었습니다. 가해자 가족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크게 다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고요. 뇌출혈 진단을 받은 사람에게 가족이 직접 한 말입니다. 박씨는 이 말에 또 한 번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박씨가 소속된 택시회사의 태도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회사는 산재 처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개인 합의를 권유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박씨는 병원비 200만원을 이미 사비로 부담한 상태입니다. 치료가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일을 못하니 생계도 막막합니다. 운행 중 승객에게 폭행을 당한 것인데 왜 그 비용을 기사 혼자 감당해야 하는 걸까요? 이 질문이 지금 많은 사람들을 멈추게 하고 있습니다.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택시기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요금을 안 내고 내리려는 승객, 신고하자 돌변하는 태도, 폭력 앞에서 차 밖으로 도망쳤지만 뒤따라온 가해자. 어느 순간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박씨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정당하게 요금을 요구했고 정당하게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폭력 앞에서 피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뇌출혈입니다. 이 사건이 단순히 한 명의 가해자와 한 명의 피해자 이야기가 아닌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택시기사는 매일 밤 낯선 사람을 차에 태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습니다. 취해 있어도 태워야 하고 무례해도 참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직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이 지금 이 나라에서 보장되고 있는 걸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건을 뉴스로 접하고 분노하고 며칠 뒤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박씨는 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니까요. 가해 남성은 현재 상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처벌이 내려진다고 해도 박씨의 뇌에 고인 피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이미 쓴 병원비가 돌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끝난 게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이날 밤 박씨가 그냥 28,000원을 포기하고 승객을 보내줬다면 어땠을까요? 뇌출혈은 없었겠죠. 폭행도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했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정당한 것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면 안 됩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이야기가 지금 이 사회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 사건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것, 그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연대일 수 있습니다.